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기울입니다. 네, 사막골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일이 추석 연휴. 그렇죠. 그렇죠. 추석 연휴. 지금 네. 이제 뭐 아마 몇 년 만에 그 추석에 사람들이 이제 문학 이동할 수 있는 귀향을 그렇죠. 하는 네,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도로 교통 관련해 가지고 네. 뭐 버스 숫자도 많이 늘리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게다가 요번에 추석은 또 그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개천절 껴서. 네, 네. 대체 휴무까지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좀 분산적으로 내려갈 거다. 뭐 이런 그런 예측도 것도 있더라고요. 놀러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놀러 그렇겠죠. 많이.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네. 이미 이제 그 코로나 때 그냥 여행을 가는 가족끼리 그냥 모여서 그래 또 문화가 또 많이 정착됐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추석 방송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특별편을 한번 하자. 그렇죠. 추석 맞이. 추석 맞이 특별편.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석 연휴에 차를 타고 뭐 이렇게 귀향을 하시든 여행을 가시든 이동하시는 분들께 잠깐의 즐거움을 드리는 방송을 한번 해보자. 즐거움. 즐거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써왔습니까? 좀 많이 써왔죠. 네. 재밌는 여러 가지 오케이, 퀴즈들. 오케이. 좋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방송에서 좀 이렇게 차에서 들으려면 잠이 오면 안 된다. 졸음 운전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불안한데.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주 재밌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일단 그러면 저희부터 텐션 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텐업을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도로 위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디 이동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 많이 추석에. 보는 거? 네, 그렇죠. 추석에? 길. 앞차. 앞차. 그리고 톨 내게 그렇죠. 톨.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옆차. 옆차. 뒷차. 차구나. 결국은 차. 차일 거다. 차. 그래서 이번 주제를 한번 차로 가보자.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또 내 차. 네. 내 차. 내 차. 그래서 진짜 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네. T 말고 카. 그렇죠. 카. 타는 차입니다. 타는 차. 아니 뭐 차도 우리 뭐 타서 마시니까. 차. 자, 이제 오늘 뭐 우리 그 번님께서 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바로 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발 뺀다고. 본인이 준비할 때니 시간을 달라. 분명히 아니 그게 사실은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 할 때 들어가기 전에 근데 1시간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했죠. 근데 1시간이나 1시간 훨씬 많이 줬지. 계속 다 시간 더 이게 계속 달라. 왜 이걸 하게 됐는가를 좀 설명해야죠 우리가. 그렇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추석에 특집을 해보자. 그래서 뻘소리를 하다가 뭘 하면 좋겠나 하다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그렇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아니 뭐가 문제야? 도대체 차 얘기하면 되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긴 아무튼 거야? 그러다가 차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 차를 타고 많이 이동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전기차 얘기가 나왔죠 또.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대답을 강요해? 아니 이게 대답 안 하니까 막아뜨는구나. 아니 뭐 내가 얘기할 때는 맨날 대답도 안 하잖아. 아니 뭐 자기 잠깐 대답 안 했다고 막 막아뜬다니 뭐 이렇게 혓바닥을 막 자꾸 놀리고 말이야. 야 오늘 느낍니다. 사막고래님의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럼 네. 느껴야 돼.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전기차를 준비했다 이 말 아니야 지금? 전기차 역사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원래 우리 내연기관 차 있죠. 그죠. 휘발유 넣고 뭐 경유 넣고 그것도 좀 같이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자동차들 처음에 자동차라는 것들이 발견될 때 졸음운전 하겠다. 네. 재미없는 거 준비해왔네. 막 시간 엄청나게 달라고. 아빠 졸리다. 네. 그래서 최초의 뭐 차가 발견될 무렵쯤에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어떠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제 발명되어 왔는가. 뭐 그런 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의 역사? 차는 뭐 포드 아니야 포드? 그렇죠. 차를 만든 사람 포드. 최초의 내연기관 차는 포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뭔데요? 벤츠입니다. 독일의 벤츠? 네. 최초의 내연기관 차가 벤츠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제 파텐트 모토바겐이라는 내연기관 차가 있어요. 와, 그럼 벤츠 역사 그렇게 깊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벤츠가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의 원조는 포드가 아니라 벤츠입니다.
와. 자동차의 아버지 포드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자동차의 아버지는 아니, 포드지. 벤츠, 독일 벤츠예요. 네. 내연기관은 네네네. 그래서 조사하다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 이거 방금 2시간 조사하고 들어온 거라서 아 진짜 그렇게 얕은 지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단 거야? 얕은 지식이라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그 벤츠에서 보면 벤츠 고급 차종이 있거든요. 마이바흐라고. 아 마이바흐. 예, 또 나옵니다 이제. 아, 마이바흐가 네네네. 그 같이 공동 창립했던 사람인가? 그 사람 딸 이름이 마이바흐로 알고 있는데. 아, 딸 이름이 마이바흐라고요? 아닌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뭔데? 그럼 봅시다. 말해봐. 마이바흐는 뭔데요? 딸이 마이바흐가 아니고 그 잠깐만 이거 어디 있더라 이게 보자 내가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막았다, 진행하면서 막았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도로 위에 여기 지금 있다. 그 야 이거 막 맥락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어주려고 하니까 고틀립 다임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고틀립 다임너. 그 사람 이름이에요. 독일 고틀립 사람이겠지. 다임너. 벤츠니까. 네, 그다음에 비넬름 마이바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다임러라는 회사를 설립해요. 벤츠 전에. 그렇죠. 벤츠 전에. 벤츠도 이름 아니야? 근데 벤츠랑 다임러가 별개의 회사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네. 벤츠가 그 창립자 이름 아니야? 창립자 이름 맞아요. 맞지? 칼 벤츠. 칼 벤츠. 칼 벤츠가 창립자인데 원래는 다임러랑 칼 벤츠가 따로 있었고 다임러의 마이바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창립주 중에 하나다.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했구만. 그렇죠.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벤츠에서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 차로 마이바흐가 나오고 AMG 같은 게 나오고 거기 브랜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이게 제가 조사하다가 써보니까 벤츠 역사까지 조사가 돼가지고 그건 제가 뒤에 또 벤츠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최초의 자동차부터 갑니까? 여러분 요새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도로에서 이렇게 요즘 전기차가 국산도 그렇고 원래 이제 전기차면 우리가 처음에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인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에서 전기차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차량 브랜드에서 전기차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네. 이제 바뀔 거다라는 어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다음은 전기차를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라는 게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내연차의 역사라는 게 엄청나게 길잖아. 그렇죠. 자동차 근데 자동차 역사 길어봤자 얼마 되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연 기관. 우리 주유소 가면 휘발유 경유 넣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활용한 저전기차는 미래다. 그렇죠. 자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전기차는 미래다. 미래죠. 네. 미래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전기차가 처음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그 테슬라. 다 테슬라인 줄 알아. 아니야? 아니에요. 테슬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기차가 최초의 내연기관보다 벤츠. 50년 먼저 발명됩니다. 더 앞서서 전기차가 먼저 나왔다고. 전기차가 먼저 나왔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해. 그럼 에디슨이 막 전구 만들 때 차가 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기차는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초의 전기차는 거의 뭐 마차급의 생김새를 가진 전기차가 나와요. 그럼 우주적인 그럼 그런 건가 보다. 그 에디슨이 막 이제 전구하면서 전기 이렇게 나오고 말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자 일단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왜 헛소리야 이게? 말에다가 전기를 넣는다니. 아니 마차 같은 걸 하니까. 네. 그 마차처럼 생겼죠. 근데 마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예요? 자, 그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800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최초의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먼저 개발됐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1834년입니다. 1834년? 19세기죠. 1834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순조 이럴 때 아니야? 그렇죠. 그때죠. 정조 이후에. 네. 정조가 1800년에 이제 가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추석 김정일 뭐 이때란 얘기야 지금? 그때 전기차가 나왔어요. 전기차 나왔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진짜 조사하니까 진짜라니까.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말에다 전기 충격 준 거. 그게 아니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발했어요 전기차를.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서요? 네,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전기차 스코틀랜드가 또 에든버러가 그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에든버러 대학이.
모르셨어요? 아니 뭐 애덤 스미스도 거기 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아, 거기 애덤 스미스도 거기 나오고. 무튼 그 스코틀랜드의 이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최초로 개발했는데 그냥 전기차가 아니에요. 마차였겠지 일종의. 원유 전기차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브리드야? 기름도 들어가고. 뭐 하이브리드. 그래 하이브리드 그쵸? 같은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저거다. 기름 넣고 돌린 발전기로 가는. 그렇지. 기름을 넣고 그렇지. 거기에서 그래서 마차의 이제 구동원이 이제 원유로 발전하는 1차 전지에서 공급이 됐어요. 1차 전지 때. 1차 전지가 뭐냐면 이제 충전이 안 되는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용. 한번 쓰면 이제 다 방전되면은 다시 충전해서 못 쓰는 거. 아, 그래서 배터리 사업을 했었구나 그때. 네네네.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배터리 사업을 했어야 되네. 그래서 그때 당시 원유 전기차라는 게 이제 최초로 개발이 됐는데 그때 이 차가 시속 얼마나 나갔을 것 같아요? 50km? 50km. 25km. 무려 12km. 뛰어가는 게 뛰어가는 거네 일종의. 네. 아니 근데 12km라도 기름을 넣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1차 전지로 가는 자동차가 그렇죠. 나왔다. 전기차 최초 전기차라는 거죠. 그것도 무려 200년 전에. 그렇죠. 200년 전이죠. 네. 굉장한 거네. 근데 이게 뭐 의외로 구동 장치가 조용했나 봐요. 또 이제. 원래 전기차가 조용하잖아. 네, 전기차가 조용한데 원유로 발전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조용했나 봐요. 네, 그리고 충전할 수 없는 1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기를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일단. 그렇지, 상용화는 안 되겠지. 상용화는 안 됐고. 개발만 되고. 네네네. 근데 그보다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보이는 전기차가 1842년에 같은 해에 두 곳에서 또 이제 발명이 돼요. 어디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34년에 발견되고 8년 이후에 두 군데서 나왔다.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보이는 차. 근데 이것도 상용화는 못 됐다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미국의 이제 토마스 데번포트 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이라는 요 두 분이 지금의 전기차랑 좀 비슷하면서 실용적인 전기차를 발명했대요, 이때.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배터리 기술이 축전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충전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배터리 재충전이 불가능해가지고 이 차들도 역시 상용화는 이제 불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배터리 충전해서 가는 방식은 사실 나올 수 없지 저때. 그렇죠. 이때는 저때 나올 수 없지. 시대를 빨리 탄 천재들이네. 그렇죠. 아마 이게 배터리 문제만 해결됐으면 지금 세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지 저때. 그렇죠. 어렵죠. 저때 기술로는. 네. 우리 저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마동석 형님 나온 영화. 동석 형님?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영화 그 뭐지 그 안젤리나 졸리랑 나오는. 그 이터널스. 이터널스가 그 완전 초고도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그게 나온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로 인간들의 세상에 바퀴라는 게 발명된 거야. 근데 그 이터널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과학을 담당하는. 그 쟁이. 그래서 이렇게 막 보여줘. 이게 엔진이란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인류에게 너무 버거운 과학이다. 그럼 뭐가 좋아? 이렇게 다 때려치우고 쟁기를 만들어줘야 돼. 고수준이다. 고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이라는 건 그때 뭐 웃기려고 나온 한 장면이긴 해도 엔진이라는 건 엄청난 발명이고 엄청난 과학 기술력인데 고도의 과학 기술이에요. 이제 엔진이. 차 만드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또. 근데 그때 당시 엔진만 해도 이제 엄청난 고도의 발전 기술인데 거기에 축전까지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힘든 기술인 거지 그때. 기술인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 볼까요 한번? 아니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요? 자, 그게 1842년에 지금의 전기차와 비슷한 모양의 뭔가 전기차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로부터 또 한 20년이 흘러요. 1864년. 자, 이제서야 내연기관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연기관은 이제 시작이에요. 내연기관 차가 1880년대는 돼야 벤츠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초가 뭐다라고 조금 말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뭐 너무 이거 근데 나름 검증을 조금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품 자동차 이런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곧 나옵니다. 나 이거 아주 그냥 내가 뭐 지금 뭐 강의 들어왔어 대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가야 되고 지금 갈 길이 뭔데? 지루하네 아주. 제가 다음에 차부터 잘할게요. 내연기관이 나왔다. 네, 아무튼 1864년에 독일의 이제 니콜라우스
카를로스 오토라는 사람이 이제 4사이클 가스 기관, 그러니까 그 4개 실린더 같은 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엔진 같은 거를 내연기관의 시초가 되는 걸 이제 개발한 거죠. 이때. 개발했고. 네네. 차는 아니고. 자, 그다음에 엔진만 개발됐구나. 네네네. 그렇지. 자, 근데 그로부터 바로 1년 뒤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프랑스의 이제 가스통 이름이 좀 웃긴데 가스통 말고 가스통 플란테라는 분이 드디어 2차 전지를 발명합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 네. 그래. 그렇죠. 가스통. 가스통이잖아. 네, 뭐 저 데모할 때 쓰는 거 말고 이름입니다. 가스통 플란테.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뭐냐면은 이제 축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전기가. 네네. 그 배터리에. 네.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를 개발했는데 또 카밀 포레라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아직 그 2차 전지로 뭘 할 수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카밀 포레가 2차 전지의 저장 용량을 증가시켰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전기차 상용화가 되게끔 도움을 줍니다. 아 근데 사실은 네. 뭐 이게 상용화가 도움이 되게끔 준 게 1864년이면 지금이 2020년대로 치자. 2020 도대체 이거 뭐 160년이나 기다려야 나오는 거 아니야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용화된 전기차가 있었어요 이때. 진짜? 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는 전기차가 인기 절정이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 그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잠깐 언제라고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전기차가 전성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말도 진짜? 네네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34,000여 대가 등록돼 있었대요 전기차가. 전기차가. 자, 근데 이거 지금 실감이 안 나죠? 34,000대가 얼마나 많은 건지. 많아 엄청나게 많은 거지. 네,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자료에서 현재 이제 등록된 게 12만 대래요. 전기차가? 네네네. 근데 이때 34,000대였다는 거야 이미. 미국에.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상표가 뭐예요 그럼? 이 차 상표가? 상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라는 걸 얘기해야지. 뭐 포드에서 전기차가 그렇게 나왔다 이제 상용화 됐다 뭐 이런 것처럼. 아,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당황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뭐 에디슨이 뭐 전기차를 그렇게 가져와서 차 이름이 에디슨 모터스다 뭐 이렇게 뭐 나왔어. 오케이. 자, 1881년에 81년에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라는 사람이 전기 충전식 3륜차를 최초로 만들어서 3륜차구나. 파리 국제 전기 박람회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충전식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을 태우고 파리 시내까지 주행하고 하면서 이 차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누가 샀냐고 회사 그 모르겠어요. 기술을. 회사 모르겠어요. 차 이름이 뭐냐고 뭐 제네시스냐고. 몰라. 구스타프 트루베가 했어. 아니 한 건 누가 했겠지. 그 차가 뭐냐고.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조사해봤는데. 그리고 그게 34,000대나 있었다며 그때. 네, 그 차가 그렇게 나왔대요. 아니 근데 이때는 만든 게. 축전이 용량이 많지도 않은데 미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면은- 얼마 가진 않았겠지. 그러니까요. 이거 막 얘네들 어디 가려고 하면 대륙 횡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근데 그렇진 그때는 않지. 도로 사정이 안 그럼. 좋고 장거리 이동의 니즈가 많지 않았던 시대래요. 그럼 거기서 뭐 잠깐 요만큼 다니는 거지. 그래서 마차 댕기고 이럴 때니까. 그럼. 그래서 전기차가 인기가 많았대요. 그러면 그건 이제 똑같이 기름을 넣고 휘발유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켰는데 아니 전기 충전해서. 축전이 휘발유 안 넣고 축전이 충전 센터 전지니까. 스테이션이 있었어. 뭐가 어떻게 마차들이. 그 전기 꽂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아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를 꽂는 게 예. 콘센트처럼. 콘센트 꽂아서. 지금 테슬라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가지고 꽂는 게 마차에다가 전선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 마차는 아니지. 그건 말이 끄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마차같이 생긴 전기차에다가. 그러니까 뭐 지프처럼 생겼겠지. 예, 뭐 그렇게 생긴 전기 그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해서 타고 다녔대요. 아 그럼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에서 전기 어디선가 전기 생산했겠지 이제 스테이션에서. 그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 예. 그래서 그 전기를 차에 충전해가지고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200년 전에. 200년 전에. 200년 전이 한 150년 전에. 요건 한 150년 네, 됐다. 네. 어쨌든 100년, 120년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한 120년, 130년 요때쯤.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그래서
오, 신기하다. 요때쯤에 그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럼 전기 자동차 역사가 내연기관 시작됐다. 역사보다 오래됐고 네네네. 한때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20년, 130년 전에는 전기차가 더 많았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는 지금 현재 테슬라처럼. 와. 이게 81년도에 이제 그 뭐 아까 구스타프 트루베라는 사람이 전기차 이제 뭐 박람회에 냈다 그랬잖아요. 1881년에.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는 고 한 2년 전에 그때 이제 가솔린 엔진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차가 아니고 일단 엔진, 엔진부터. 가솔린 아니, 엔진. 엔진부터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엔진부터. 1879년에 그 유명한 칼 벤츠가 세계 칼 벤츠가.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개발합니다. 칼 벤츠가 그러면 가솔린 엔진을 만든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 제가 볼 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이게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자, 아까 79년에 가솔린 엔진 개발했다 그랬죠. 그렇죠. 81년도에 전기차가 나왔다 그랬어요. 박람회 통해서. 그리고 2년 뒤에 1883년이죠. 칼 벤츠가 벤츠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 벤츠가 이제 이때 나와. 급하게 설립해요. 엔진 만들고 지금 불과 지금 몇 년 만에. 이거 누가 봐도 전기차랑 뭔가 지금 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랑. 근데 뭐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83년도에 이제 벤츠 설립하고 85년도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최초로의 3륜 자동차 엔진을 단 예, 모터가 아니라 엔진 파텐트 모토바겐이 이제 완성돼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나오게 됐는데 요 두 대가 이제 붙었어요. 지금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시중에 붙었는데 왜 전기차가 많이 팔렸나? 예, 조선시대 말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고종 27년이었대요. 그게 1890년도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겠지.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10배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 10배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유가 그 뭐야?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엔진 가솔린 차가 기술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막 연료 냄새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전기차는 조용하니까. 예, 막 연기가 막 났나 봐. 막. 그렇겠지. 태우면 연기 안 하니까. 예, 근데 이때 자동차 누가 샀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평민들이 샀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사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짜세가 안 나온 거야. 이게 더더더더거리고 막 연기 나고 냄새 나고 막 소리 시끄럽고 지나가고. 그러면 언제부터 가솔린이 전기차를 이기기 시작한 거야? 가솔린이 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부터. 그 전쟁 때 아마 군용 차로 많이 들어가고 네네. 뭐 탱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가? 아, 그것도 있고 그거 전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발명했잖아요. 190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쌉 가능해지면서 공장형 생산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싹 가능해지면서 자동차 제조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다. 네, 요게 그럼. 시작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 이제 포드가 자동차 아버지가 된 이유지. 네, 내연기관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전기차는 그럼 그 대량 공장화가 안 된 건가? 그렇죠. 그게 좀 의문스럽죠. 네. 그거는 그러면 왜 많이 안 팔렸나? 자, 이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차 프레임하고 뭐 만드는 거는 뭐 엔진하고 모터 만드는 거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어. 근데 배터리가 졸라 비쌌던 거예요. 아, 배터리 때문에 네. 그렇구나.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없었구나 그때.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배터리 값이거든요. 거의 전기차 값이. 그렇지. 전기차는 네. 배터리지. 배터리 값이. 배터리 그래서-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랑 이제 가격 차가 6배에서 7배가 났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사는 거지 이제. 더 싼 게 나왔으니까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고. 만약에 배터리의 상용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과학 기술이 발전됐었다면 이제 확 뒤집어졌겠네. 완전 전기차 세상이 왔겠죠. 그런 지금. 거지. 그때부터 전기차 세상이었겠다. 이 네. 시작부터 그냥. 내연기관은 뭐 크게 짜다가 나오지도. 그렇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도로라는 포장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깔리고 멀리 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는 멀리 못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멀리 못 가니까 그 당시에 뭐 멀리 못 가니까 골프장 카트 같은 걸로 이제 쓰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는데
와중에 이제 한 30년 뒤쯤에 이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이제 전쟁 하면은 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지, 살상무기 막 이제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과학 기술이 막 개발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전기차도 조금 발전을 했대요. 근데 석유만 있으면 구동이 쉬운 이제 모터가 아닌 엔진 쪽의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연기관차가 지금의 전기차보다 더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원래 전기차가 훨씬 먼저 나왔고 그렇죠. 많이 팔렸고. 많이 팔렸고. 하지만 그 당시 기술력의 한계는 바로 배터리였다. 축전의 문제가 있었다. 용량도 용량이고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약간 대량 생산하는 되는데 비싼 거죠. 비싸니까. 그리고 약간 폭발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속도가 붙어서 하늘 나는 거지. 그런 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그렇지. 네. 맞아. 지금도 그래. 사실 비행기라든가 그죠? 맞아요. 올해 전기 비행기 없잖아요. 사실. 전기 비행기는 없지. 그러니까 폭발력이 좀 차이가. 게다가 또 전쟁 기간이니까 그렇죠. 뭐 탱크나 이런 것들을 쓰려면 네. 그죠. 그 뭐 경유 디젤 엔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웃기게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그 무렵에 이제 디젤 승용차가 나와요. 그렇게 디젤을 아마 뭐 탱크 이런 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벤츠에서 메르세데스 260D라고 최초의 디젤 차를 또 만들어냅니다. 또 역시 네. 벤츠구만. 여기까지가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이제 초반기 경합. 경합 이벤트였습니다. 그랬구나. 이 생각보다 우리가 또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아니면 이미 한 200년 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막 120년 전에 막 우리 고종 황제 때 막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그 지금처럼 네. 착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충전해서 댕기고. 야, 그거 진짜 놀라운. 그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장면인데. 그 스테이션이 있더라고. 우리가 진짜 그 전선 막 이렇게 연결돼 있고 마차 같이 생긴 거에.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야, 이런. 이거 진짜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글쎄요. 이거 뭐 자료 준비하고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아, 이거 저 꼴랑 2시간 조사하고 검증 막 하면서 이게 하나만 보고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 관련된 거 또 다시 검색해보고 이게 맞나 막 아까 축전지 그것 때문에 또 막 한참 찾아보고 했습니다. 진짜. 그럼 이게 하나 네. 파우더 하다 보면 좀 네네네. 어렵지. 자, 일단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고 또 더 준비한 건 뭡니까? 뭐 이제 추가로 된 거는 없고 벤츠 뭐 히스토리인데 이건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은 벤츠를 타고 싶지 않다. 타고 싶은데. 근데 아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 개만 말하고 들어갈게요. 뭐요 또 뭐? 이게 아까 이제 벤츠가 이제 디젤 승용차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칼벤츠가 만든 벤츠 회사가 만든 줄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칼벤츠가 만든 벤츠가 아니라 다임러랑 벤츠가 합병해서 다임러 벤츠라고 된 그때 회사. 만든 벤츠. 그때 만든 벤츠다. 네, 그럼 이거는 그렇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뭐 일단 아주 좋고 재밌네.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전기차가 훨씬 더 일찍. 네. 대단한데. 근데 음모론도 있어요. 이거 전기차 개발하고 내연기관 개발하는데 전기차 이제 그 뭐냐 원유 생산. 그렇지. 아 맞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 왜 산업혁명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원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하나 발견 개발이 돼요. 원전? 그 기름 나는 게. 아.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이 조금 더 그 힘을 회사가 실어준 게 있다. 네. 정유 회사에서. 그래서 정유회사에서 약간 내연기관 쪽으로 뒷돈을 대거나 뭔가 좀 음모론이 좀 있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카더랍니다 이거는. 그러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한 번씩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도로가 우리가 처음부터 도로를 깔 때 달리면 차가 달리면 충전될 수 있는 방식. 그죠? 그죠? 그 하이브리드죠 지금.
그러니까 도로에 그 무슨 장치가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00m마다 하나씩 이제 뭐 도로에 핸드폰 무선 충전 얹어 놓으면 그런 것처럼 그렇지. 도로 바닥에 무선 충전을 그렇지. 쫙 깔아놓으면 아 전기차를 뭐 그렇게 레일가 우리가 도로를 깔 때부터 해놓으면 차가 뭐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드는 중간 쓸 일은 없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정유 회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지. 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번님의 그 음모론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뭐 그런 복잡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제 차를 타고 계시면서 듣는다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차가 아마 현대자동차, 현기. 기아 자동차 그렇죠. 이게 대부분일 거다. 네네네. 가장 많은 그 종류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저도 되게 좋아했던 쌍용. 쌍용. 추억의 지금 쌍용. KG 모터스인가? 이름 바뀌었죠. 맞아요. 네. 인수되면서. 인수됐으니까. 네. 근데 쌍용도 사실 이제 역사가 깊어. 그리고 또 대우자동차도 있었고. 근데 진짜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 차는 어디서 만들었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는 시발 자동차죠.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 6.25가 우리가 있었죠. 전쟁이 네. 있었잖아. 약간 시발점 할 때 그거죠. 그렇지, 그렇겠지. 아니 발이 3개라고 시발하냐? 시계. 뭐 하여튼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때 1955년이었단 말이야. 네. 6.25 전쟁이 1955년. 그렇지. 우리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네. 근데 우리나라 뭐가 있었겠어. 근데 그때 이제 미군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얘들이 이제 타다가 고장나면 내다 버리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프들이 막 나오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체를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부속을 끌고 모아. 그리고 다시 조립해. 네. 그리고 나서 경운기 엔진 있죠. 예. 네. 경운기. 그 디젤 아닙니까 그거? 맞아. 덜덜덜덜 네. 그 본넷 열면 경운기가 들어 있는 거야. 그걸 영운기라 그랬어. 영운기. 그 경운기와 자동차 이제 합친 말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게 뭐 우리나라 최초의 SUV죠. 자동차는. SUV. 시발 자동차다. 시발. 시발 자동차다. 그걸 만든 게 이제 그 국제 차량 제작 주식 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그 당시 그런 회사가 있었던 거구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잘 생각해봐. 6.25가 터지고 막 그 당시 아니면 일제시대 때부터 6.25가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제작한다는 기술력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였을까? 농작? 자동차 정비. 정비. 그러니까 정비 기술이 좋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도 처음에 쌀 가게 했다가 맞아요. 돈 벌어 차린 게 정비소였단 말이야. 그래요? 네. 정비소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근데 정비소 한 2주 만에 불타가 없어졌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국제 차량 제작소라는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던 형제가 있었어. 최씨 형제들. 이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이라는 3명의 형제가 만든 회사가 바로 국제 차량 제작소야. 이게 194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1947년. 근데 이제 우리가 6.25 터지고 이러니까 1955년에 처음에 만든 제작이 시발 자동차를 제작한 거지. 그러면서 9인승 세단도 만들어. 시발 자동차. 야. 9인승? 9인승까지.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가 1963년에 망해. 63년에 망했어요. 얼마 안 갔네. 많이 갔지 뭐. 많이 간 건가 이렇게 치면 많이 한 갔지. 30년 간 거. 뭐 한 10년, 20년 좀 안 되게. 좀 안 되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자동차 업체가 하나 나와. 그게 1954년에 설립된지. 어딥니까? 쌍용이야. 쌍용이 근데 그때는 쌍용이 아니야. 이름이 달랐어요?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쌍용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뭐냐면 1954년에 1955년에 시발 자동차 나오잖아. 근데 1954년에 시발 자동차 나오기 1년 전에 24살의 청년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 또 뭐 아까 전설의 그런 뭐 맞아. 혼자 막 만드는. 근데 이 청년은 자동차를 너무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그 국제 차량 제작 주식회사의 최씨 형제들도 그 미군에서 차 나오면 뜯어가지고 합체하고 막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24살에 서울에 살던 이 청년도 그때 당시에 미군 폐차용 트럭이 쏟아져 나올 때
거기서 엔진 떼내고 막 차축 떼내고 막 이렇게 해서 차를 막 조립해가지고 막 버스도 만들고 이랬던 거야. 그 청년이 바로 하동환이란 청년이었어. 하동환. 이 청년이 24살에 회사를 설립해. 시발 자동차 나오기 1년 전인 1954년에 이 최씨 삼형제보다는 조금 늦게지 한 7년 뒤에 설립했지만 이 하동환이 자기 이름을 건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를 설립해. 그런 다음에 미군 폐차 나오는 것들을 다 부속을 모아서 용접하고 막 기차가 그때는 이제 기차가 주로 다녔잖아. 그 기차 레일 같은 거 이제 갈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막 용접해서 버스를 만들어. 그 막 녹여 쓰고 그랬는가? 그렇지. 그리고 막 그 드럼통 철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위에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드럼통 버스가 쌍용 자동차의 출발점이야. 드럼통 버스. 그럼 하동환이 이제 쌍용의 시작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동환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온 이 드럼통 버스가 당시 서울 시내에 달리던 버스는 다 이 버스야. 버스가 이밖에 없는 거지 뭐. 누가 버스를 만들어? 유일무이. 그렇지. 독점. 그러면서 1966년이 되면 이 하동환 버스가 동남아시아까지 수출이 돼. 수출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야. 야. 언제라고요? 1966년. 66년에요? 빨리 진행하. 엄청난 거지. 이게 이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차가 현대의 포니야. 포니. 그러니까 포니보다 10년 전에 하동환은 드럼통 버스를 동남아에 수출한 거야.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에서. 야, 대박이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 자동차 회사를 근데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좀 번듯한 이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호를 동아 자동차로 바꿔. 동아. 그렇지. 동아 자동차로 바꾸고 그 당시에 이제 신진 자동차라 그래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나중에 또 역사를 얘기하면 나오는데 이제 이 신진 자동차가 망할 때 인수해가지고 근데 이 신진 자동차가 그 당시에 막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데 막 부품 공급 받아가지고 막 국내 최초로 지프 만들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인수하니까 여기 공장 생산업 라인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아 자동차에서 사륜구동 자동차를 만들어. 그 차 이름이 뭔지 아나요? 뭐예요? 이때 탄생한 자동차 코란도야. 코란도. 역사와 전통이 유서 깊은 차였네. 유서 깊은 차. 동아 자동차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륜구동 바로 코란도였다. 옛날 코란도 그립다 갑자기.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쌍용 자동차가 아니야. 그렇네. 동아 자동차에서 만든 거야. 야, 하동환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차의 역사 같은 사람이지. 역시 기술 배워야 돼 사람이. 그럼. 그런데 문제가 생겨. 이 하동환 회장이 이제 막 코란도 만들고 팔릴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신차를 또 막 개발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코란도만 탈 거야. 근데 신차 개발하려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에 부딪혀. 근데 사실 이런 개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동환 회장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어떤 또 장사꾼의 느낌보다는 막 또 만들어서 막 이런 개발하고 파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업 개발이 잘 안 돼. 자금난에 부딪혀. 그때 당시에 1986년에 우리나라 아주 굉장한 또 하나의 회사가 있었다고. 이 회사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때 제가 태어났죠. 1986년. 1986년에 40살의 젊은 총수. 40에. 이 40살의 젊은 총수가 자기가 딱 하동환 회장의 동아 자동차의 코란도에 반한 거야.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40살밖에 안 됐어. 이 총수가 그 총수가 누구냐? 바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야. 그래서 쌍용그룹 회장인 김석원 회장이 40살에 동아 자동차를 인수해. 그때까지 쌍용은 뭐 하고 있었대요? 시멘트하고 그때 다 지금도 쌍용은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쌍용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룹이지. 시멘트 여러 가지 계열로 막 하고 원래 있었던 현대도 거지. 시멘트 그쪽이었지. 건설, 시멘트, 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제 이때 쌍용 자동차가 나온 거야. 이때 쌍용 자동차가 나온 거지. 동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그러면 코란도가 이제 동아 자동차에서 나왔으니까 쌍용 자동차로 이름 바꾸고 코란도 나올 거 아니야. 네. 인수하자마자 바로 코란도 패밀리가 나온 거지. 그때 당시엔 코란도 패밀리라고 했어. 패밀리. 옛날 저희 어릴 때 편의점도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그렇지. 이 발음이 이상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쌍용 자동차 쌍용 그룹이니까 쌍용이 어디다 손을 뻗냐면 바로 벤츠에다가 손을 뻗어. 야, 이 벤츠 기술 좀 줘봐. 어? 몇 년입니까? 그게 1991년이야. 91년. 그렇게 해서 중앙기술연구소를 딱 만들어. 쌍용에 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벤츠에 있는 딱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993년 2년 만에 쌍용 자동차가 벤츠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자동차가 바로 무쏘야. 그게 무쏘였던 거야. 무쏘가 출시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쏘 엄청나게 팔린 거야. 이때 다 디젤이었네요. 아이 그럼. 이 역시. 그리고 또다시 3년 후에 나온 게 바로 뉴코란도. 뉴코란도. 그러면서 쌍용 자동차는 이 김석원 이 쌍용그룹 회장이 그 당시 이제 우리 하동환 회장님이 만든 동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SUV 최강자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 뉴코란도까지 만들고 나서 쌍용에 큰 아주 문제가 생기지. 쌍용은 회사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계열 그룹에 막 적자가 생겼는데 쌍용 자동차에서도 그 당시에 야 우리가 사륜구동 말고도 멋진 자동차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프로젝트 이름은 체어맨으로 해라. 체어맨. 그러면서 맞다. 기억난다, 체어맨. 체어맨의 개발비를 막대하게 때려박은 거야. 체어맨 옛날에 회장님 차 아닙니까? 회장님 차. 그럼 그럼 그걸 노리고 만든 거야. 야 우리가 언제까지 지프 같은 것만 만들 거야. 우리도 좋은 거 만들자. 세단 만들자. 그렇게 만들. 이름 참 단순하게 잘 지었네. 체어맨. 회장님. 창님도 회장님이잖아. 그렇게 체어맨의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붓고 하다가 야 이게 3조 원이 넘는 외환위기가 막 닥쳐버린 거야. 맞아. 그러면서 쌍용이 1998년에 대우에다가 쌍용을 매각해. 쌍용 자동차. 그래서 대우가 쌍용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 쌍용은 사실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되지. 그래 이제 대우그룹에서 쌍용 자동차 또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쏘, 체어맨, 뉴코란도, 뭐 이스타나 알아? 이스타나 들어봤어요. 막 이런 자동차 막 나오는데. 근데 결국 또 1999년 대우도 IMF가 오면서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쌍용은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제 지금의 우리 그 오기까지 아주 그냥 많이 돌고 돌았잖아. 그러니까 쌍용에 좀 슬픈 비애가 있는 거지. 제가 이거 쌍용 지금 최근에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KG 모터스인가? 그렇지. 네.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별말 뭐 쌍방울에서 인수한다고 했다가 근데 쌍방울에서도 원래 쌍용 인수하려고 했어요. 네, 인수하려고 했다가 막 놓고 막 KG 했다가 어디 뭐 다른 나라 갔다가 막 맞아.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게 쌍용이 좀 비애가 있죠. 회사로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쌍용의 비애가 있고 현대자동차는 원래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이 일제강점기 때지. 그렇죠. 1940년에 그 원래 쌀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쌀가게를 하고 되게 있다가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맞아.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처음 시작했어. 1940년대 일제시대 때 아도 서비스. 막 이게 아도 친다. 막 아도 서비스. 근데 이게 또 아까랑 똑같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한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한다. 그렇지. 수리하는 거잖아. 수리한다. 근데 정주영 회장은 이때 당시에 자기의 기본 원칙이 있었다 그래.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수리비를 많이 받으면서 고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1940년대 일제시대 때 자동차 누가 탔겠어? 그렇죠. 자동차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극소수의 부자들이 탔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차가 이때 당시에 또 잘 고장 난다고. 그렇죠. 기술력이. 그렇지. 그런데 정주영한테 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일 내에 완벽하게 수리하는 데 대신에 수리비는 딴 데보다 한 3배 이상 비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푼돈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자동차 정비소가 아주 잘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지.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자동차 수리 공장이 25일 만에 불타버려. 화재가 나. 그때 막 일하던 직원 중에 하나가 손에 기름때 묻었는데 이게 손 씻으려고 물 데피다가 불이 났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신뢰가 있었다고. 정주영에 대한. 그래서
그 단골 손님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 그런데 이제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때 당시 또 정비 손니까 쇠 들어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또 다 압수당하고 이런 거야. 그치, 쇠 다 가져가지. 그래. 나라에서. 그러다가 결국 그 해방이 되고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1946년에 설립해. 1946년에. 설립하는데 이제 현대 자동차라는 자동차 제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 자동차. 네네. 현대 자동차는 언제 나왔느냐? 예. 그건 1900 한참 뒤에. 한참 뒤지. 67년에 현대가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드는 거지. 음.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 동생이 정세영이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한단 말이야. 거기 저도 보니까 원래 그 자동차 검증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지. 포드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몇 군데 들렸는데 현대는 안 왔다 갔대. 그래서 정주영이 전화를 걸었대 미국에. 동생아 가봐라. 우리 안 만나고 갔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만나고 동생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자체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등 떠밀려서 맡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주영과 관련된 현대 자동차는 참 이게 그게 있어. 이때도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포드가 이게 뭐 기술력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네. 제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포드랑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포드요? 포드. 아. 미국의 포드. 이제 뭐 어쨌든 기술 제휴를 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정주영이 우리 작은 차 만들 거다 소형차. 그랬을 때도 포드가 자체 제작을 못하게 해줬어. 자체 제작을 할 수 조립만 있는. 하게 해놨구나. 그렇지. 조립만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리. 기술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가 또 벤츠하고도 1970년에 또 기술 제휴를 맺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1970년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데가 일본의 미쓰비시였던 거야. 미쓰비시는 너희들 소형차 개발할 거야? 그럼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1973년에 기술 제휴를 한 거야. 그때. 그렇게 해서 막 그때 이제 막 해보니까 야 차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맞아요. 엔진, 변속기 막 이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현대 자동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1976년에 만들어낸 게 폰이야. 그리고 그 1년 전에 울산에다가 공장을 지금 울산에 가면 현대 자동차 공장이 맞아요. 엄청 그게 1975년이야. 그 울산 공장 준공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포니를 독자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떠오른 건 뭐 때문이다? 현대가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기업이 된 건 어떤 걸 만들고 나서부터인가? 어떤 차인가? 소나타. 그렇지, 맞아, 소나타야. 소나타 국민차. 그래서 소나타를 만들면서 그 기점으로 현대 자동차가 뚝 일어서네.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야. 독자 자동차 생산국. 그렇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일본 다음이죠. 맞아.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1977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폰이 만들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가 정주영을 만나가지고 뭐야 그 폰이 만들었어 이거? 하고 막 급하게 불러 정주영을. 부른 다음에 정 회장. 현대 자동차 지금 독자 개발 너희 지금 이제 폰이 만들었네? 너희 막 포드도 찾아가고 그랬다면서. 야 만약에 너희가 지금 독자 개발 포기만 하면 내가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원하는 조건으로 모든 자동차 조립을 다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독자 제작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포기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중동 사우디 건설도 현대중공업으로 우리가 따줄게 미국이.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자동차 독자 개발에 들어간다는 거를 굉장히 시장에 대한 싫어했을 거야. 싫어한 거지. 기술 개발 같은 거. 그럼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잖아. 자동차는 뭐 그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내가 좀 따라하면 이런 거지.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동차 그거 도입 됩니까? 그런데 이걸 내다 본 거야. 자동차는 미래다. 그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군사 기술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엔진이랑 엔진 그런 만들어 버리면 거니까. 탱크고 뭐고 그럼 만들면 되니까. 모든 그래서 날아가는 나가려고 모든 했던 것도 것 같아요. 다. 네. 그래서 그때 정주영이 주한미군 대사한테 했던 얘기지. 자동차 그건 달리는 태극기다. 현대 받고 달리면 캐나다에서도 태극기가 가는 거야 그냥. 일생에 번 돈을 다 들여서 실패하더라도 내 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는 디딤돌을 놓겠다. 라고 거절해버린 거지. 아, 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독자 개발 밀어붙인 거야. 그러면서 이게 참 대단한데 이때 자동차 독자 개발하려고 현대가 했잖아. 네. 자기 동생인 정인영이 형한테 간 거야. 정주영한테. 형님, 이거 독자 개발하려면 지금 자본의 20배가 넘는 돈은 있어야 되고, 근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가 팔려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5만 대를 팔아야 수지가 맞습니다. 아, 그 손익분기점이 5만 대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1970년대인데 인구?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버스, 승용차, 트럭을 다 합쳤을 때 자동차 판매량이 18,000대였어. 아. 근데 5만 대를 5만 대 팔아야 팔아야 수지가 맞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다 합쳐서 팔았을 때 18,000대를 못 넘길 때였단 말이야. 그 중에서 현대는 4,000대 팔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안 맞죠 계산이. 내수 시장이 안 맞잖아. 근데 정주영이 야, 진짜 사업가다. 이거 어떻게 돌파한 줄 알아? 해외로 갔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62개국에 수입을 신청을 받았어. 그래서 국제적으로 팔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 횟수를 다 맞췄어. 야, 이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기업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래서 내수용 차랑 수출용 차가 다른 이유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철 들어가는 양도 다르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때 정주영 회장의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뭐였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미국에 제네럴 모터스가 뭐 만드는 차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 나 아까 조사다 본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혹시 쉐보레 알아요? 예. 쉐보레. GM, 제네럴 모터스. GM 회사. 아, 맞아. 제너럴 모터스, 어. GM. 쉐보레랑 또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캐딜락이라고 아시죠? 캐딜락 알죠. 캐딜락. 그 GM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엄청 군용 그 차 같은 거 알아요? 그 혹시 GMC라고 앞에 딱 적혀 있는데 아, 험머 같이 생긴 거 네. 봤어요. 그 GMC 캐딜락 쉐보레가 GM 제너럴 모터스란 말이야. 이 GM 제너럴 모터스에 일하고 있던 우리나라 박사가 한 명 있었어. 그분이 바로 이현순 박사야. 나중에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현순 박사를 불러온 거야. 야, 국위 선양하자. 엔진 좀 만들어 주소. 딱 얘기한 거지. 네. 엔진 만들어 주소. 이현순 박사가 야, 근데 이게 미국도 아니고 설비도 없고 내가 아무리 GM이 있었다고 하지만 만들 수 있을까?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현순이 정주영의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GM에 있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에 애플에 있던 사람이 온 거지.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가. 프로젝트 이름이 알파 엔진이야. 알파 엔진. 그러면서 시작이라서 알파구나. 현대자동차만의 알파 엔진을 이현순 박사가 만들어내. 야, 이제 국산 엔진이 나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체 개발 국산 엔진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이어서 베타 엔진, 감마 엔진, 세타 엔진까지 나오는 거야. 아, 그걸로 가네. ABCD로. 그럼. 그러면서 세타 엔진을 개발 딱 시킨 다음에 이 세타를 우리나라 차에 집어넣었어. 그게 NF 소나타야. NF 소나타. 기아 자동차 로체란 차가 있었다고. 예. 로체 있었죠. 기아 로체. 그게 이현순 박사의 세타 엔진이야. 그게 처음 딱 들어간 거지. 그런 다음에 바로 2008년에 타우 엔진을 만들어. 그 타우 엔진이 들어간 차가 바로 제네시스야. 국뽕차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결국은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자체 엔진부터 한 완벽한 공정을 만들어낸 거지. 완벽하게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차가.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의 제네시스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현대자동차까지의 이야기인 거지.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네네네. 뭐 물론 기아 자동차 얘기도 있긴 있어요. 기아는 뭐 인수된 건데 뭐 어차피 인수가 돼버렸는데 뭐 현기 아닙니까? 뭐 기아 자동차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아 자동차 창립하신 분이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난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김초로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난 분이야. 1905년.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오사카로 갔다가 네.
사마 제작소라고 사마? 거기서 자동차랑 자전거 부품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다가 이제 거기서 배운 거지. 그런 기술을.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대전에서 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아 산업이라고 회사를 만든 다음에 기아 산업 만든 2년 뒤인 1952년에 만든 게 바로 삼천리 자전거야. 삼천리 자전거. 자전거. 그렇지. 기아 자동차는 삼천리 자전거에서 시작해.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도 자전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삼천리 자전거 나오잖아. 국민 자전거 아닙니까? 국민. 그렇지. 그 이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나중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트럭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다가 1980년에 기아에서 그 일본의 마쓰다 의 모델을 우리나라 국산화로 만드는 차가 바로 봉고야. 봉고. 그러면서 다시 마쓰다하고 포드하고 기술 제휴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소형 월드카. 월드카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그렇지. 뉴 프라이드가 쩔죠 또.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 해 바로 야 작은 차만 만들어서 뭐하냐. 우리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아까 쌍용 얘기할 때 체험에 나왔듯이. 야 우리도 세단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콩코드. 되게 생소하다. 콩코드 몰라요? 네. 저 처음 들어봐요. 진짜? 네. 캐피탈이라고 알아요? 대출? 차를 자동차 이름 캐피탈 몰라요? 맞아요. 몰라? 처음 들어봐요.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기아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1989년, 뭐 1990년에 기아 산업에서 기아 자동차로 상호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포드하고 제휴해서 만들어진 프라이드, 아벨라 뭐 이런 차들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1999년에 합병이 되죠. 현대자동차에. 이제 요게 바로 뭐 어쨌든 기아 자동차의 또 역사 같은 거죠. 네, 그럼 뭐 우리 기아 자동차 하면 저는 그 생각 나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스포티지. 스포티지. 그럼요. 스포티지는 사륜구동 자동차가 또 우리 뭐라 해야 될까? 쌍용의 또 핵심이라면 기아 자동차에는 도심형 사륜구동이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포티지였거든요. 도심형. 우린 도심형이다 이런 거. 그래서 나온 게 스포티지였는데 그 기아가 독자 개발했던 게 스포티지가 지금도 뭐 기아에서 나오잖아요. 스포티지. 네. 참 대단한 것 같아. 옛날에 기아 자동차 하면 뭐 지금도 뭐 소렌토 같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 뭐 스펙트라 이런 차 알아요?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리오는 봤어요. 리오는 본 것 같다. 본 것 같아요. 네. 리오, 뭐 스펙트라 뭐 이런 거. 옵티마라고 알아요. 옵티마 알죠. 옵티마. 그 승용차 옵티마. 옵티마 알아요. 그렇게 생기지. 요런 게 좀 우리가 추억의 기아 자동차지 사실. 이런 것들이. 추억 에스페로는 어딨나요? 어디 차예요? 에스페로가 어디 거였더라? 왜 우리 삼촌이 나 초등학교 때 에스페로 탔거든. 저희 아버지도 에스페로 타셨거든요. 그때 광고가 출발 에스페로 이런 거 내가 맨날 그 차만 타면 출발 에스페로 막 이랬는데. 맞아. 내간자밖에 모르겠다. 레간자. 올레자의 강한 자에서 레강자. 레강자. 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라는 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아 자동차, 뭐 아까 얘기했던 신진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의 영광, 글로벌 회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굉장한 산업군을 일으켰고 뭐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달리면 굉장히 뭐 엄청납니다. 한국 자동차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좋다. 참. 혹시 뭐 이제 역사는 됐고 드림카 있습니까? 드림카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이거를 나중에 사야겠다 싶은 이제 넥스트카? 뭡니까? EV9. 기아 EV9. 네, EV6 말고 EV9. 기아 자동차. 네, 이게 좀 큰 차량이라서 뭐 나중에 가족이 생겨도 타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SUV를 선호해요. 승용차보다. 지금도 SUV 타시잖아요. 네, 지금도 SUV를 타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외제를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막 그런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몇 번 우리 두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죽을 뻔했죠.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네.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했지만 뭐 어쨌든 바다에 빠진 적이라든가, 예, 뭐 심한 사고 이런 것도 어떻게든 살아있는 희한한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튼튼한 차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드림카는 볼보예요, 볼보. 볼보. 볼보 원래 중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튼튼하다던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볼보는 그 회사를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동업해서 만들었나 그런데 그 바닷가재를 먹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대 식당에서 네. 두 사람이. 근데 이게 바닷가재는 각각류라 단단하잖아. 그쵸. 그걸 주워 올리면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바닷가재만큼 튼튼한 차를 만들어 볼까? 그게 볼보를 처음 만든 사람들의 그거래. 그 일화래 그게. 그러니까 볼보의 기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튼튼한 차라는 기치가 있지. 안전. 근데 사실 볼보는 이제 뭐 2번 정도 인수됐었죠. 아 그래요? 네, 볼보가 아마 1900년대까지 볼보 스웨덴 차인데 볼보 했다가 그다음에 한 포드로 한번 넘어갔다가 포드 맞지 싶은데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갔죠. 뭐 벤츠도 뭐 그렇던데. 네, 뭐 인수되고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다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볼보. 네. 볼보. 네, 그래서 볼보에 대한 제 드림카라는 좀 로망이 있습니다. 그 뭐 국산차도 좋고 다 좋은데 딴 거보다 튼튼함이라는 그 이미지가 머리에 너무 박혀 있는 거지 나. 그 왜 국산 그 있잖아 타이거 우즈 타고 다니는 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거 굴렀는데 살았잖아. 그게 엄청난 광고였지. 제네시스도 괜찮지 않을까. 상고님은 뭐 있어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고 싶은 차. 일단 사고 싶은 차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발 자동차. 이런 시발. 폰이. 사고 싶은 차는 없는데 어릴 때 이제 미드 보다가 와 이 차는 좀 사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차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옛날 거다 보니까 비틀? 임팔라. 임팔라 쉐보레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나온 임팔라 말고 이제 옛날에 나왔던 옛날 거. 1960년식 막 이런. 나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더라. 올드카. 그러니까 클래식카. 외국 포드나 이런 데는 뭐 올드카라는 게 있잖아. 뭐 1960년대 네. 뭐 이렇게 디자인 모델하면서 네, 맞아요. 아버지 선물로 드리고 막 이럴 때 근데 너무 멋있잖아 그거. 그럼요. 포니 사고 싶다. 포니.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진짜 이렇게 갤로퍼나 코란도 진짜 완전 구형인데 그 디자인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발 외관만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감성을 쫙 한번 해주면 좋겠다. 코란도 빡세. 코란도 빡세. 갤로퍼도 좀 빡센 것 같아.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저는 좀 더 좋은 제 매력이 끌린다면 전 좀 지프형. 사실 좀 지프도 약간 되게 남자 같은 차를. 차는 사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지프는 다른 차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 아니면 까만색을 사잖아. 네. 근데 지프는 딱 봐도 그냥 빨간색, 노란색 이런 컬러풀한 게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게 지프가 가진 매력인 거지. 그 디자인이. 지프 유행해가지고 예전에 갤로퍼 리스토어 유행했잖아요. 갤로퍼의 외관은 그대로인데 안에 다 뜯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지프 루비콘 요런 거 하고 알면 이제 아예 제 탱크 같은 볼보. 요게 좀 저한테는 좀 갤로퍼 트렁크 옆으로 길르지 않았어요? 문짝. 맞아. 이렇게 옆으로 뒤에 타이어 달려 있고. 맞아. 그 드럼통 같은 거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기름 없어지면 주소 가서 띠에 갖다 넣고 가야 되고.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우성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만의 어떤 매력 같은 거 이제 거친 남자의 매력. 삽 싣고 다니고 이렇게. 거친 거 좋아하시네요. 아니 성격이 그렇다기보다 약간 좀 그거에 대한 로망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망이라고 하잖아. 사실. 로망이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임팔라 로망입니다. 아마존에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 몇 억 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옛날 차인데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아주.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게 집부터 사자. 집부터 사고 아까 뭐 신나게 뭐 지금 뭐 벤츠 역사 얘기하는 사람이 집부터 사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벤츠에서 다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 없어요. 뭐 마지막으로 뭐 벤츠 로고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거 타이어 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네. 뭐예요 그럼? 그 벤츠 원래 칼 벤츠의 로고는 이제 월계관 이거 동그란 거였고. 그냥 동그랗게 월계관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다임러라고 또 회사가 합병됐다 그랬잖아요. 두 회사 합병됐지. 다임러가 그 안에 있는 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친 거래요.
합쳐서 그 동그라미 예. 안에 이렇게. 난 로고가 이때까지 그렇다. 휠인 줄 알았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그거 좀 비- 신기하더라고. BMW가 그거잖아요. 헬기 위에서 본 거.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맞죠, 그죠? 네네. 비행기 월- 엔진 만드는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예. 그런 로고였는데 기아 자동차는 사람들이 질이라고 하던데 외국에서는 그걸 킨이라고 부른다. 킨사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로고 좀 잘 만들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아무튼 뭐 그런 거. 딴 거는 뭐 없습니다. 뭐 인수합병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 사실 그것도 좀 부러워. 어떤 외국 차들은 어쨌든 창업주의 이름을 붙이잖아. 맞아요. 이름이 좀 간지나는 것 같아. 그렇게 쓰는 게. 마이바흐 막 이런 거 이름이 넣고. 나는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 못해. 네. 벤츠도 사실 이름이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영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야 영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걔들도 외국 말이라서 근데 걔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순신 얼마나 멋있노. 창업주 이름을 안 내보면은 리 이런 거지 뭐 정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 애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웃길 거 아니야. 마이버 걔 누구 우리 옆집 살던 걔 아니야? 막 이런. 근데 어쨌든 우리 외국 애들도 우리 이름으로 지었을 때 멋있을 거 아니야. 뭐 주영 자동차 뭐 이런 거. 이제. 한 개 더 있습니다. 뭐 또? 메르세데스 벤츠잖아요. 네. 메르세데스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이름이겠지.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우아한 우와. 우아한 벤츠래요. 이 자식이 그러면 잘생긴 보성 뭐 이런 거네. 회사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구나. 우아한 보성 뭐 그런 식으로 지었네 아주. 네. 나 뭐 진짜. 붙이고 싶은 수식어를 갖다 냈네 그냥. 네네네. 근데 우리가 듣긴 멋있잖아. 그렇지. 그럼 됐지 뭐. 메르세데스 벤츠. 네. 참. 어쨌든 오늘 자동차 얘기 너무 재밌게 떠들었는데. 근데 오늘 해보면서 느낀 건데 예. 역사 이야기 말고 예. 한 번씩 뭐 이런 거 좀 상식 같은 거는 오늘 뭐 제일 역사 얘기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사 말고 그렇죠 예, 그렇죠. 현대적인 그런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무님이나 저랑 같이 조사해서 좀 도움을 드려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좋죠. 저는 사실 혼자 해보니까 이거 힘들어. 땡큐 베리 머치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뭐 이제 명절날 이렇게 자동차 들으시면서 어떻게 졸진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저 번님 거에서 많이 졸았을 것 같은데 제 거에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옆에 혹시 벤츠가 지나간다면 저게 바로 칼 벤츠가 만든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다. 칼 또는 카를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카를. 네, 카를 벤츠. 칼 벤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들도 다 그 회장 이름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도 다 페라리. 이름이잖아요. 페라리도 이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재밌는 또 상식들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주 연휴 기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는 안전하게 네. 그럼 정속 주행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일 중요합니다. 차간 거리 유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똥꼬에 달라붙는 그렇게 똥꼬 아니지. 그 제일 중요한 거. 차 뒤에 차 후미에 너무 바짝 제일 중요한 거 붙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1차선 정속 주행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나는 깜빡이. 깜빡이 좀 켰으면 좋겠어. 깜빡이. 그러니까 깜빡이. 저도 깜빡이. 깜빡이랑 네, 깜빡이. 1차선 정속 주행충 안 돼. 그리고 내가 배려해 줬잖아. 네. 그러면 비상 깜빡이. 깜빡이를 좀 켜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건 참 그럴 때 속상해. 그걸 뭐 심상하지. 심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모두 안전한 도로, 귀향길, 귀향길 네. 그리고 여행길 되시고 그렇게 또 재미있는 방송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더 구성해 보겠다. 괜찮다. 뭐 어쨌든 중간 중간에 미리 얘기해 주면 좋겠다. 미리. 오늘 갑자기 2시간 조사한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네. 좋아. 내가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건데 자,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또 자동차 말고 또 뭘 해볼까 고민해보면서 네네네네. 재밌는 거 해보면 되죠. 18년 안 끝났잖아요. 문묘 18년 중간중간에 하면 되지. 네. 그럼요. 이렇게 한번 또 기획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를 해야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니. 맞습니다. 뭐 추석에 유래 같은 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모자랄 뻔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추석의 유래는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다들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